네,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오늘은 중동 전문가 이희수 교수님 모시고 이 사태의 전략적 의미부터 한국까지 미칠 영향까지 쭉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라고 말을 해도 되나요? 전쟁이죠, 뭐. 네. 정확히 말하면 일방적 폭격이지만 네. 서로 주고받는 관계니까 전쟁이죠. 음, 지금 1600km 넘는 거리를 정밀 타격을 하면서 이 전쟁이 시작이 된 건데 좀 어디까지 공격을 받은 상황인가요, 이란이? 뭐 이라는 좀 핵시설이 거의 상당히 시간이 걸릴 정도로 핵심적인 타격을 입었고, 군사시설 또 그 핵을 만드는 핵과학자 적어도 9명 이상이 표적 살해됐고, 군 고위 수뇌부 서열 1, 2, 3위들이 다 제거된 상태니까 네. 사실은 전쟁은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그 타격이라는 것은 뭐 이란으로서는 거의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네. 거기에 대한 반보복 공격으로 또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하는, 뭐 지난 한 50년 동안에 우리가 전례 없는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음. 지금 이제 총체적으로 어디 공격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도를 준비를 했어요. 이란의 어디를 공격을 받았는지 그 이란 지도를 저희가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저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다 공격을 이번에 받은 곳들이고 지금 추가가 되고 있죠, 계속 교수님. 그렇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학 60%를 한 400kg 정도를 은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이거는 한 6개월 이내에 핵폭탄을 적어도 9개 정도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가장 큰 목표가 그 존재적 위협을 있는 핵시설을 불능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지금 빨간 표시로 된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 핵을 가동하고 있는 핵 프로그램에 가동되는 핵 시설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공격하려면 방공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대공, 방공망, 핵심 군사 시설, 그리고 전력, 또 산업 시설에 혼돈을 주기 위해서 중유소나 유전 같은 핵심 음. 산업 시설, 이런 것이 이제 1차적인 주요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원래 공격을 하더라도 뭐 지금 핵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아무리 공격을 해도 뭐 가스전이나 정유소 이런 데는 안 건드는 게 상식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렇죠. 지금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이란을 두려운 상대입니다. 사실 음. 이란은 이스라엘 인구의 10배가 넘거든요. 그리고 네. 뭐 영토도 수십 배가 되니까 그 작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 보복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음. 거의 뭐 전면적으로 초토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래 거죠. 초토화시키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나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음.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공포가 대단하잖아요. 이건 이제 고도의 심리전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부 1, 2, 3 위가 지금 다 이제 사살이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림도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네. 이번에 이란 군 지휘부가 갑자기 집에서 드론 공격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외낸 중에 있는 분이 이제 수비대 사령관이고 예. 참모총장이고, 지금 최고 지도자의 특별안보보좌관, 다시 말하면 이란 군부를 움직이는 음. 실세 서열 1, 2, 3위 정도가 정확한 표적에 의해서 살해됐다는 것은 뭐 엄청난 대사건이고요. 음. 이분들이 뭐 군부 막사에서 그 이제 살해됐다기보다는 집에서 잠자고 있는 침대 위에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네. 그 사전에 그 무사들을 중심으로 한 이란의 정보 부대가 오랫동안 그 준비를 해 왔고요. 음. 그 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이제 타격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란 군 수뇌부뿐만 아니라 이란 정권 전체에 주는 이게 공포와 음. 위협이 지금 대단한 거죠. 네. 하다못해 뭐 하메네이도 어디 있는지도 안다 우리가. 그렇죠. 핵과학자라 최고 군수 내부가 네. 어느 아파트 몇 호실 어느 방 침대에서 자고 있다는 걸 알 정도니까 네. 화면이의 추적도 뭐 아마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음. 한 국가 지도자를 이제 살해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례 없는 국제법 위반이고, 네. 이것도 이제 좀 서방 세계에 의해서 이게 자행된다면 음. 결국 인류 사회가
어떤 보편 가치를 무너뜨리고 어떤 정거리 법칙을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조심하는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카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나라의 수장을 죽이는 게 국제법 위반이라고는 하셨지만 저렇게 군 수뇌부들을 죽이는 건 국제법 위반 아닌가요? 이건 뭐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고요. 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서구와 이슬람권의 대결 구도로 이제 중동 문제를 바라봤는데 네. 특히 가자 사건 같은 게 촉발제가 돼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패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글로벌 전체가 반대하는 이게 완전히 양상이 다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있고 헬싱키 인권선언이 있고 무엇보다도 국제사법 최고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이제 학살 중지와 이걸 이제 민간인에 대한 걸 금지하고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가자에 대한 전 세계의 비난과 반발을 희석하는 국면 전환으로 또 다른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이란을 공격했던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정말 무서운 것이 이번에 굉장히 치밀하게 어떤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살고 그 집 안에서도 뭐 방이 3 개가 있고 4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중에서 어디에 자는지까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전 그러면 '와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이렇게까지 좋다?'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모사드의 정보력은 세계 최고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었지만 그럼 그런 이제 적대적인 이란에서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그거는 그러니까요. 이란 내부의 정치 상황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란의 그 이슬람 신정 정권이 지금 47년째 집권하고 있습니다. 네. 무소불위의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음. 또 그 47년 동안 미국의 극심한 경제 제재에 의해서 민생은 완전히 지금 도탄에 빠져 있기 음. 때문에 국민들이 정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크고 특히 음. 이란은 단일 민족이 아니고 적어도 100개 이상의 다양한 소수 민족이 이제 결합돼 있기 때문에 네. 그중에서도 그 정말 민생을 해결하기 어려운 소수 민족들이 약간의 경제적 혜택을 준다면 또 정권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쉽게 적과 내통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아. 모사드에게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먹잇감이 이제 됐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뭐 군 수뇌부나 정부의 핵심 요소에 이미 그 휴먼트라 그러죠. 네. 인적 자원을 다 심어놨던 것 같고요. 음.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옛날에 일제시대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친일파들이 엄청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민심을 잃었던 정권이 음. 얼마나 이제 위약하다는 것이 보여줬고요. 물론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것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네. 이란 내부의 민심을 얻지 못하는 이란 정권 내부의 문제도 이 사태의 큰 발단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심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냥 이스라엘한테 초토화가 돼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이 뭐 지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중적입니다. 네. 아무리 정권이 밉더라도 나라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 정권은 정말 나쁘다. 민생을 수탈하고 어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성들에게 히잡을 강요하면서 어떤 여성의 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뭐 그런 면에서 지금 현지 언론을 종합해 보면 테헤란을 중심으로 이란 내에서는 그 이스라엘 이란 공격에 대해서 계속 시위를 하고 오히려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전쟁이 오래 가고 이 정권이 효율적으로 어떤 적의 공격에 의해서 대응을 못한다면 이 전쟁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어떤 정권의 붕괴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음. 자 이번에 이스라엘이 핵 과학자들까지 이제 죽였잖아요. 근데 핵 과학자들까지 죽이는 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존재적 위협은 그 이란이 핵을 갖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중동 내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존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이란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네타냐후가 어디 인터뷰에서 네.
기자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나에게 이스라엘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가 어디냐고 물어봐라." 그러니까 음음음.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란, 이란, 이란." 이렇게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었어요. 이제 주변에 접경하고 있던 나라들은 이제 남쪽에 하마스도 거의 완전히 괴멸 상태에 있고 음.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도 거의 완전히 괴멸했고 네. 또 시리아도 지금 이제 공격을 해서 컨트롤하고 이라크도 이란과 가깝지만 거기는 미 군사 기지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일하게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이란인데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이란이 핵을 갖는다면 정말 밤잠을 못 자는 재앙이죠. 음.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IAEA 사찰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음 그 미국이나 스반과 이란이 합의한 것이 좀 전문 용어이기는 합니다만은 3.76%의 우라늄을 네. 한 300kg 정도는 허용해서 국제적인 협의입니다. 네. 이거는 산업용이고 연구용 우라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생산에 쓰일 만큼만.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2016년에 16년에 트럼프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음. 지금 8년 가까이 급속도로 농축을 해서 지금 60%의 우라늄 농축을 이제 400kg 이상 이제 가졌다는 게 확인이 됐고 네. 이걸 그대로 방치한다면 적어도 6개월, 1년 이내에 그 핵무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음. 이스라엘에서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그걸 불능화시킬 필요가 있을 음. 거예요. 또 지속 불능화시키더라도 금방 또 회복되잖아요. 그쵸. 뭐 과학 기술이 이제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걸 진두지휘하는 핵 과학자들도 제거함으로써 네. 완전 불능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핵을 다시 갖는 것을 지연시키자. 최대한 늦춰서 어떤 안보를 보장하겠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까지 억지스럽게 전쟁을 시작했냐라는 이야기를 이제까지 이제 교수님이 쭉 해 주셨는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이랑만 전쟁을 하고 있진 않잖아요. 네. 다른 국가들도 거의 뭐 지금 가자도 괴멸시키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러 나라에 막 미사일을 쏘고 이럴 정도로 전력이 대단한가 궁금해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일단 이스라엘 국내적인 요소와 이제 외부적인 요소인데 네타냐후 총리가 1996년도에 우파 연정으로 총리가 됩니다. 네. 지금 29년째 네. 독재. 통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극우 연정이죠. 네. 물론 크네셋 이스라엘 의회가 120석인데 그러니까 61석을 하면은 정권을 잡았다가 한두 석 음음. 모자라면 야당 총재로 갔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 6분이 이제 바뀌었단 말이죠. 네. 요 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네타냐후의 지지율은 20%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갑자기 이제 그 하마스에 대한 이제 전쟁을 빨리 끝내지 않고 지금 2년 가까이 끈 음. 것도 그 직전에 사법 개혁에 대한 건국 이래 최대의 반네타냐후 시위, 그다음 부패 스캔들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201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을 막지 못했던 탄핵 사유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생명도 끝난다는 것이 어떤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음. 그리고 네타냐후로서는 전쟁이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제 가자에 있는 하마스 괴멸 목표로 제주도 3분의 1 크기만한 좁은 가자에 230만 명이 살고 네. 있는데 그걸 18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고 지금 대학살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국제사법 재판소 최종 판결, 또 지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럽의 핵심 국가인 영국, 프랑스, 독일 세 나라 음. 정상이 긴급 공동 회동을 해서 이스라엘의 가자에서의 학살을 더 이상 우리가 용납하기 어렵다. 네. 그만해라. 만약에 레드라인을 넘어서 계속 학살을 계속한다면, 그다음에 인도적 구호물품 반입을 거부한다면 음.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 제재와 무기 금수를 고려할 수 있다. 이거는 2차 음. 세계대전 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 예. 국제사회가 완전히 이제 돌아선 거죠. 근데 예. 가자는 더 이상 이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음음.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카드였던 그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써 자기가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나는 결정적 이유 같고요. 음. 6월 13일 날 네타냐후가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는데요. 바로 하루 전 6월 12일에
이스라엘 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불신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우리가 아. 추미애 관심을 가고 지켜봤는데 네. 그 120석 중에서 61석을 겨우겨우 얻어서 불신임을 면했습니다. 네. 근데 바로 또 불신임을 낼 수 없대요.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최소한 6개월 이후에 다시 상정할 수 있대요. 아. 6개월 뒤에 야당에서 다시 불신임을 상정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너무나 명확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마지막 카드였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직접 공격을 단행했던 이유인 것 같고요. 음. 또 이제 대외적으로는 아까도 첫 번째 이유가 이스라엘이 핵의 마지막 개발 단계에 와 있었던 거고 네. 또 그 하루 전에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이란이 핵무기 능력을 가졌다는 이제 발표를 한 것도 하나의 음. 명분이 됐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소위 브로맨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절친 있고 가까운 네. 사이였는데 최근 들어서 두 사람 사이가 이제 굉장히 삐그덕삐그덕했죠. 멀어졌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이스라엘 이익을 대변하던 그 트럼프의 안보 보좌관이 전격적으로 이제 경질됐고 또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가 중동 국가 순방을 했습니다. 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세 나라를 순방하면서 음. 4일 동안에 2조 달러, 적어도 3천조라고 하는 음. 어마어마한 경제적 성과를 냈는데 이스라엘 방문을 하지 않고 패싱했습니다. 이것도 뭐 어. 미국 외교사에서도 전리를 찾기 힘들 일이거든요. 그 네. 두 사이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하고 진행 중에 있지 있었죠. 않습니까? 예. 근데 5차까지 이견은 많았지만 비교적 순환하고 있었고 바로 이제 15일 날 6 차. 제6차 핵 협상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네. 아니 핵 협상을 진행 중인 나라를 상대로 공격한다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시 말하면 그 자기한테 멀어져가는 트럼프 행정부를 다시 이스라엘로 끌어들여서 이 음. 전쟁에 미국을 직접 개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것이 이스라엘 안보나 또 개인의 정치적 생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음. 판단이 우리가 예측을 불허한 공격을 단행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쭉 종합하면서 들어도 전 잘 모르지만서도 '네타냐후의 욕심이구나.'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뭐 서구와 이슬람권의 대결 그러면 아무래도 뭐 우리가 그 자유세계 일반으로 서방에 동조하고 뭐 지원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국제 문제를 볼 때는 음. 그래도 인류가 지켜야 될 어떤 기본적 정의의 틀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인류의 보편 가치라고 그러는데 예.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헬싱키 인권선언, 전쟁 포로를 교환한 뭐 제네바 협약, 어쨌거나 국제사법재판소 최종 음. 판결 이 음. 모든 것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서방조차 좀 돌아서 있단 말이죠. 음음음.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 정권 연장을 위해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또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네. 뭐 이란이 싫고 좋다를 떠나서 음. 용납하기 어려운 음. 국제법 위반이지요. 그쵸. 왜냐하면 제 아무리 저는 왜 이게 기사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무리 이 핵 개발자 과학자들이나 아니면은 이 군 수뇌부들이 어떤 아파트 몇 호에 어느 방에서 자고 있는지 거기를 폭격을 해서 거기서 죽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위아래 집, 옆집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왜 이 사람들의 기사가 안 나오냐는 거예요. 너무나 서글프죠. 그러니까 전쟁 기사라는 게 지금 어제까지 한 330명 정도가 이제 희생된 걸로 나오는데 네. 핵과학자 9명과 군 수뇌부 하면 한 30명 정도니까 그보다 10배 이상의 무고한 민간인이 같이 죽어나가고 네. 그중에서 약 한 40명 내지 어린이와 아휴. 이제 여성들이 죽었다는 보도가 나오거든요. 네. 이것도 뭐 참 불행하게도 이제 세계 언론이 거의 유대계가 장악하고 있지 아 않습니까? 예.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 월스트리트 저널, 폭스뉴스가 유대계고 또 우리는 그런 서방 매체를 통해서 어떤 사태에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어떤 또 다른
이해 당사자의 생각을 우리가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하는 뭐 그런 이제 음. 한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인도적인 면에서 어떤 유세 행간을 읽어내는 이제 네.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 앞으로 두 가지를 더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그러면 이란의 입장에서는 자국민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무고한 희생자가 엄청나게 생겼고 수뇌부가 다 죽었고 핵 과학자 다 죽었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란이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근데 말만 되게 세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걱정하는 게 '야 이러다가 이란이 진짜 핵 쏘는 거 아니야?' 이 걱정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가만히 있지는 않고요. 뭐 국내에서는 뭐 연일 어마어마한 이제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지고 음. 바로 공격을 받고 몇 시간 뒤에 100개의 드론과 100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 향해서 쏘았고요. 네. 물론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의 아이언돔이라는 대공 방공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 뭐 대부분의 요격되거나 아마 불발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다들 한두 발은 네. 지금 이제 하이파에 있는 중유 공장을 폭격하고 음. 또 민가에 떨어져서 이스라엘도 지금 한 40명 가까운 이제 피해가 희생자가. 났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마지막 공격에서는 모사도 정보센터가 있는 모사도 본부는 피했습니다만 한 700m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정보센터 세 군데서 불길이 일어나는 게 보도가 됐기 음. 때문에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주고받는 보복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워낙 이제 군사적인 차이가 음. 크기 때문에 또 막강한 그 이스라엘의 그 방어를 뚫기 어렵기 때문에 음.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 네. 사람도 이스라엘보다도 한 10배 많이 죽고요. 따라서 그 어떤 피해의 정도도 네. 이란이 이스라엘보다는 10배 정도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무기도 그런 왜냐면은 다들 되게 의아해했던 게 이란이 미사일 100개 쏜 거는 뭐 오케이. 근데 드론 100 개를 보냈다고? 왜? 가다 다 잡힐 텐데. 근데 실제로 다 잡혀 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도 좀 한번 보여 주실래요?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그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중간에 많은 나라들이 끼어 있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아니 이란도 이란인데 이라크, 요르단, 뭐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레바논 이런 국가들은 불안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적어도 세 나라의 영공을 통과해서 가야 그쵸. 되는데요. 예. 지금 이제 그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에 이제 영공은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뺏겼고요. 왜냐하면 네. 대공 시설을 이미 마비시켜 놨거든요. 예. 그다음에 사실 이라크에는 미군 기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음. 이라크에서는 미군이 통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위에서부터 이라크, 쿠웨이트, 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뺑 둘러가면서 네. 미 해군 기지, 군사 기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미 군사 기지가 그 취득한 이란 내부의 정교한 전략적 자산을 그대로 이스라엘에 음. 넘겨줘서 음. 정교한 그 표적을 할 수 있었고요. 또 그 공격을 하기 전에 음. 뭐 사전에 이스라엘 정부가 들어가서 가장 먼저 이란 방공망을 와해시켰기 때문에 음. 전혀 저항받지 않고 네.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위해서 한 2년 동안 정기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이제 헤즈볼라 괴멸시키고 하마스 괴멸시키고 이제 시리아 무능 불능 상태, 레바논 불능 상태 그래서 드디어 이란을 음. 공격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음. 정지 작업이 없었다면 이번에 네.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쪼끔 알기로는 사우디아라비아랑 옛날에 인제 이란이랑 한창 사이가 안 좋았다가 요즘에는 다시 좀 관계 재편들이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랑 다 좀 중동 국가들 거의 좀 재편이 됐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인지도 궁금해요. 제일 궁금한 게 왜 같은 형제인데 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누냐.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중동과 21세기 지금 이 시각의 중동은 어떤 천지개벽을 할 정도로 많이 음. 바뀌었습니다. 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1979년까지는 아랍이 이란과 함께 이슬람으로 똘똘 뭉쳐서 반이스라엘 정서가 기본적인 민심이었는데요. 네.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음. 일어나면서 반미 정권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슬람 혁명이라는 것은 아랍 왕정에게도 굉장히 치명적 위협 요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래로부터 혁명이기 때문에 정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79년 이제 이후에는 많은 아랍 국가들이 반이스라엘보다는 반이란 정서가 음. 강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란은 워낙 강국이기 때문에 사우디, 카타르, 오만, 뭐 쿠웨이트 이 6개 GCC 산유국의 인구를 다 합해봐야 이란 인구 반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면으로 맞서기는 어렵지만 음. 아랍 국가는 내심으로는 음.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비난하면서도 오히려 음. 이란이 약화되는 것은 속으로 나쁘지 않는 카드입니다. 뭐 그렇게 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는 뭐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이란과 사우디는 극단적인 관계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음. 우리가 차가운 평화라고 합니다. 아 차가운 예, 평화. 차가운 예. 평화로 그래야 차가운 평화를 유지해야 이제 군비 경쟁이 경제적인 이익이 되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이 공격 이후에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음. 이스라엘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이스라엘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에도 민심이 떠났기 때문에 상당히 주춤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어. 보면 중장기적으로 아랍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함께 공존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전략도 이스라엘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이제 치명적인 손상을 안겨준 거죠. 네타냐후 음. 정권이. 네. 저 진짜 크기만 봐도요 교수님. 저 지도 크기만 봐도 '이스라엘 몇 개를 합쳐 놔야지 이란이 될런가.' 싶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보다 또 이란은요. 네. 인구가 한 9천만 명이 되고요. 예. 28세 미만의 청년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64%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2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농산 자원이 자급자족되는 나라입니다. 저기 석유도 나잖아요. 이제 세계 3위의 원유 생산국의 네.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고요. 그다음에 1200년 페르시아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이게 단순히 국가적 크기로 하면 사실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전쟁이 뭐 당분간 한 뭐 열흘 이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만은 음음음. 이게 이제 그걸 넘어서 장기전으로 가면 이거는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거죠.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나라를 보십시오. 음. 공중전으로 언제까지 그 민간인 피해를 양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쵸. 국제사회가 돌았을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상전을 하지 않으면 음. 해결이 안 되는데 1200km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자급자족이 가능한 이란이 이길 수밖에 살아날 없다. 가능성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죠. 시간전으로 갔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란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다. 뭐 민생의 고통은 극심하겠지만 아. 이스라엘이 결코 이란을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음. 그래서 이걸 잘 아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압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면 불리하니까 빨리 끝내고 싶다. 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농축하고 있는 위험한 핵시설을 파괴해야 되는데 그 핵심 시설이 그 포로도라고 하는 네. 산악지대 지하 800m에 있는 핵시설입니다. 네. 이것은 벙커버스트라고 하는 대형 폭탄이 아니고는 파괴가 불가능한 시설이거든요. 예. 근데 그건 이스라엘이 그걸 갖고 있지 못하고 미국이 제공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트럼프를 압박해서 그 시설을 파괴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네. 트럼프가 G7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떠나면서 네.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란 이스라엘 평화 협정보다 더 큰 게 있다. 그게 예. 뭐냐. 그래서 뭐 몰래 허풍쟁이니까 뭐 여러 네. 가지 실제가 없는 발언도 우리가 많이들 하니까. 되겠지만 네. 우리가 면밀히 분석하면 그 가능성은 아마도 이스라엘 미국 정부 내에서도 매파와 온건파 사이에 굉장히 지금 노선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기회에 이스라엘에 군사 지원을 해서 이란 핵시설을 원천적으로 와해하자 하는 설이 있고 이거는 더 큰 재앙이다. 그걸 이제 반대하는 설사에 있는데 네. 지금 트럼프는 거기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블록버스트를 보내서 이란 핵시설을 괴멸해 준다면 네타냐후로서는 굉장히 큰 호재이지만 네. 국제 정세로서는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나쁜 정권이기는 하지만 네. 그 정권이 무너진다고 해서 친미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0%입니다. 우리가
사담 후세인 제거하고 나서 친미 정권이 아니라 더 강한 반미 정권이 들어섰고 네. 가다피가 제거되고 나서는 리비아가 지금 대혼란 상태잖아요. 예. 만약에 이란에 친미 정권이 들어선 건 불가능하고요. 아니면 반미 정권이 들어서지 않더라도 대혼란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어. 공격 이후의 시나리오는 재앙인 거죠. 그런 어. 면에서 아마 트럼프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늘 고민했던 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미국은 왜 저렇게까지 2025 년인데 이제 왜 저렇게까지 이스라엘에 끌려다니는 걸까? 그리고 한창 네타냐후랑 사이가 안 좋았다고 했는데도 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는 결국 이란한테 "야 맞을 건 맞아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뭐 저도 40년 중동학을 했지만 네. 이해하기 이제 어려운 건데요. 네. 뭐 흔히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 정치의 불문율은 그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그 지지 없이 미국 대통령 당선은 불가능하다는 게 미국 음. 정치의 하나의 불문율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월스트리트 금융을 완벽히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JP 모간, 돈이 골드만 거기 삭슨, 있군요. 조지 소로스, 리만 브라더스, 연준 이사장은 전통적으로 다 유대인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헐리우드의 문화를 거의 완벽하게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언론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 월스트리트 저널, 폭스 뉴스를 음. 중심으로, 그다음에 하버드, 예일이라고 하는 아카데미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아카데미즘, 헐리우드 문화, 월스트리트 금융 그리고 언론이라는 네 축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우리가 흔히 뭐 전략적 동반자 아. 관계가 최고 관계라는데 저희 네. 학교에서 이거는 spiritual alliance 영혼의 어. 동맹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은 이스라엘을 한 몸처럼 보호하는 뭐 그게 미국 외교, 중동 외교의 기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인류의 보편적 가치, 그 인도적인 살상, 지금 가자만 해도 가자 국경에 2년치의 물품이 쌓여 있는데 네. 못 그걸 가져가죠. 반입을 허용하지 않아서 지금 230만 명이 굶어 죽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21세기 문명의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스탑 이나퍼 그만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음음. 21세기 국제 정치의 비극이죠. 와 또 저는 아니 아무리 뭐 아카데믹이나 뭐 돈이나 문화나 모든 걸 다 그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네타냐후가 잘못하고 있는 거긴 하잖아요. 필요 없는 그 무고한 희생자들을 계속 양산을 해내고 있으니까. 그건 잘못됐다라고 해야 하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옳은 일인데 근데 그런 움직임들이 네. 다행스럽게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베트남전 이후로 지금 최대 대학가에서 어떤 반이스라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시위가 지금 음음. 일어나고 있고요. 정말 최근에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미국 내에 있는 유대 커뮤니티나 네. 유럽에 있는 유대 커뮤니티들이 이건 아니다라는 음.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신호였고요. 뭐 그분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미국 유명한 유대 저널리스트 한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존중을 피하고 이스라엘이 우리가 찬사하는 것은 그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로서 음.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해서 세계에 기여했는데 어떤 피해자의 상징이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 일부 유대인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지금 가해자의 이미지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음. 곤란하다. 이거는 그러게요. 앞으로 미래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음. 네타냐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움직임이 하나 고무적이고 더더욱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리고 이게 나쁜 정권을 바꾼다는 것은 외부의 압력보다는 음. 이스라엘 국민들입니다. 네. 그러면서 피스나우라고 하는 그 NGO들이 계속해서 이제 가자 지구 학살 사건을 고발하면서 음. 굉장히 높은 목소리를 내고 바렌 보임 같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공동 악단을 만들어서 갈등보다는 평화를 추구하는 음. 이스라엘 내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형식이든지 네타냐후가 뭐 정권이 종식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거다. 음. 뭐 그게 이제 나머지 갖고 있는 희망이죠.
부디 뭐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지금 당장은 우리는 이번 주 일주일,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의 6개월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뭐랄까 네타냐후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만족하고 그만둘까? 제가 네타냐후 입장이라면 네. 테러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관두면은 네. 전쟁을 관두면 정치 생명이 끝난 걸 받아들일 정치인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 트럼프나 국제사회가 이 네타냐후가 어떻게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 퇴로도 같이 마련해 주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음. 지금 안 보인다는 게 음. 상당히 우리가 이제 비극적 현상이고요. 또 하나 이번 걸 보면서 저는 뭐 인류학자로서 느낀 바는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시작해서는 안 되겠구나.' 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다 몇 달 못 갈 거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근데 예측했는데 지금 지금 4 몇 년 년인데도 예. 오리무중이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보복 공격을 해서 가자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모든 하마스가 이스라엘 이길 성사는 1%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음. 지금 2 년째 전쟁이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란 공격하는 것도 정말 짧은 시간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네. 이것이 이제 양쪽 모두가 어떤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면 음. 장기전으로 돌파하면은 산업시설 파괴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무관 민간인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요. 가자 지구에서도 죽은 사람이 지금 72%가 여성과 아동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한반도 무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쟁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 한번 음. 전쟁이 나면 이걸 해결하는 것은 몇십 배, 몇백 배 더 어렵구나. 그게 네.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 보자면 저는 이게 궁금해요. 이제 앞으로의 전망인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 끝날까? 첫 번째는 이게 정말 어렵게 간다면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쓰지 않을까. 요 걱정 하나랑 또 하나는 지혜로운 방법을 잘 찾아내서 네타냐후에게 퇴로를 열어줌과 동시에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향 뭐가 있을까? 이걸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뭐 지금 전쟁은 금방 끝날 수 없는 게요. 이란도 지금 하지카심이라고 하는 초음속 마하 신 미사일을 사용했고 그 이제 네. 아이언돔이 일부 못 잡아서 지금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2,000기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아. 하루 100개씩 쏘아도 21분, 200기 쏘아도 여러분이 남아 있고 네. 이스라엘도 그 비싼 아이언돔을 마구잡이로 쏠 수 없단 말이죠. 그 음. 스톡이 고갈되기 때문에 아주 장기전으로 가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다. 음.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예측이기는 한데, 예. 그래서 미국도 이게 벙커버스트라는 최악의 무기를 쓰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럼요. 트럼프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란 보고 항복하라, 음. 항복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 항복의 조건이 뭔가 하면 우리는 핵을 갖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지금 농축돼 있는 그 음. 핵물질들을 해외에 반출하고 음. 그러면서 어떤 평화로운 관계를 가자. 음. 우리가 서기 전에 내가 그걸 선언하라는 게 이제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는 음. 건데 지금 이란 이제 정부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쉽게 받을 수 없는 게 음. 이게 국제법상 허용돼 있는 핵 주권을 포기하라 그러니까 그쵸. 이거는 이제 이란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단 말이죠. 음.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국제법상 허용돼 있는 음. 것은 IAEA의 그 감시하에서 허용해 달라. 음. 산업용과 어떤 전기용은 이것까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모욕이다. 음. 뭐 그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이 며칠 동안 이란 이제 최고 지도부가 미국의 이런 압박을 음.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하나의 변곡점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현재로선 참 기대하기 어렵다. 근데 그렇다고 미국이 네. 벙커버스트라는 최악의 무기도 쓸 쓰지 것 않으려고 계속 이제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예. 뭐 그렇지 전 않기를 바라야죠. 전 그래서 근데 이제 다들 그 질문은 해요. 뭐 이란이 우리는 뭐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3.76%
그리고 300kg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나라들은 하다못해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가질 수는 있는데 안 음. 가지잖아요. 네네. 눈치 보느라 안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노력이라도 좀 한다, 평화를 위해서. 한테 "고 정도는 좀 포기를 해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 걸까요? 정도만 얘기하면은 이란은 네. 금방 받죠. 예. 그러니까 인제 그게 인제 미국과의 딜에서는 가능한데 이스라엘은 안 된다. 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존재적 된다. 위협이기 때문에 음음. 이란이 어떤 핵 프로그램도 갖고 있어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검증됐기 때문에 음.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 해체하지 않는 한 음. 불안해서 밤잠을 못 자겠다. 우리 음. 앞에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적을 두고는 우리가 못 산다. 음. 그 이런 기에 0%를 요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음. 이란은 그거는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 음. 핵 주권이 있는 거고 국제법이 테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이 너무 지금 이제 아. 관점이 다른 거죠. 근데 그 세 나라의 그 이렇게 극단적인 관점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국제사회의 컨센서스가 이제 음. 메커니즘이 없는 거죠. 그럼 뭐 우리나라를 뭐 비롯해서 뭐 유엔 혹은 뭐 유럽 국가들 지금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거죠? 지금 이번에 이제 가자 사건이나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음. 이제 유엔의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간에 의한 인간의 살육만을 막자.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엔이 만들어지고 응징하기 위해서 전범을 처벌하기 위해서 국제사법재판소가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나 국제사법재판소가 무용지물이 되니까 음. 이런 어떤 국제적인 혼란에 중재 역할을 못하는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아마도 우리 국제사회는 새로운 강제력을 음. 가진 새로운 국제기구나 유엔을 강화하던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져야 미국이나 러시아도 음. 순응할 수밖에 그쵸. 없는 그게 예. 없으면 인류는 뭐 전쟁을 막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미국, 이스라엘, 이란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굳건한 좀 동맹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EU도 음. 완전히 이제 미국과 관계가 이번에 G7 보니까 완전히 이제 트럼프 왕따당해서 일찍 간 것 같은데 네. EU와 미국도 G7이 합의가 안 되니까 그것도 네. 걱정이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EU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해결사로 못하니까 음. 이제 다른 나라들이 또 EU의 군이나 그 영향력도 떨어지고 음. 또 미국과 EU가 합의할 때는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됐는데 그쵸. 거기 예. 분열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악재인 것 같고 이건 뭐 결론적으로 그동안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 음. 일각 체계 속에서 그래도 큰 형의 경찰 역할을 하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음. 됐는데 큰 형이 큰 역할을 못하고 이제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이게 다국체제로 가는 과도기적 음. 현상에서 이 중간 보스들이 서로 목소리를 이제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도 정말 '인간에 의한 인간 살육은 멈춰야 된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돼야 다들 경제도 하고 먹고 살고 이러는 건데 지금 모든 게 또 멈춰 버린 것 같아 가지고 좀 하루속히 이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끈 큽니다. 네, 지금까지 이희수 성공회대 석좌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